인간은 누구나 다 잔혹할 수가 있다.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윤리사상인진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깊은 편도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인간의 성악설과 맞물리는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이름은 파리대왕. 이 영화는 인간의 본성을 어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영화 파리대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영화는 25명의 육군 사관생도 어린이들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 바다에 조난당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육지까지 오게 된 아이들. 그렇지만 아이들이 오게 된 섬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이곳에서 구출되기까지 생활하려면 법과 규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랄프. 랄프는 자기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비행기 조종사까지 구해내는 잘생기고 정의로운 소년입니다. 랄프는 피기가 발견한 고둥을 이용하여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고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집회에서 잠시 동안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 아이들은 랄프의 이성적인 생각과 통솔력에 매료되어 그를 리더로 삼게 됩니다. 그가 계급이 제일 높다는 이유도 한몫을 했죠. 랄프는 자신들의 구조를 위해 섬의 높은 곳에 불을 피우자고 아이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랄프가 법과 규율을 정해가고 있지만 아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게을러지고 노는 것과 사냥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천하태평 무리들 사이의 중심이 돼가는 소년, 잭. 잭은 영화 내내 장난기 가득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어찌됐든 그 와중에 랄프는 하늘에 헬기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고 구조를 요청하지만 헬기는 야속하게 아이들이 있는 섬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랄프는 허탈한 마음을 붙잡고 불을 피우는 장소로 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은 꺼져 있고 불을 지키는 아이들은 그 당시 사냥을 나갔었다라는 걸 랄프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개빡친 랄프. 랄프가 사냥을 나간 무리에게 화를 내자 사냥을 나갔던 아이들 중 구심점이라 볼 수 있는 잭이 랄프와 맞불을 놓게 됩니다. 결국 단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무인도에는 랄프가 이끄는 단체와 잭이 이끄는 단체, 두 개의 단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조종사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도망치게 됩니다. 조종사가 숨어있는 동굴을 어쩌다 들어오게 된 잭의 무리 중 한 명의 아이. 그 아이는 조종사를 괴물로 착각하게 되고 그에게 죽창 한 방을 꽂고 도망치게 됩니다. 섬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아이들은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잭이 있는 단체로 서서히 몰리게 되죠. 잭은 사냥을 좋아하고 용기 있어 보이기에 무력이 강할 것 같은 집단으로 아이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잭은 괴물이 살고 있는 동굴 앞에 자신들이 잡은 멧돼지의 머리를 나무창에 꽂아서 그것을 괴물에게 바칩니다. 그 돼지머리는 점차 파리떼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아무튼 잭의 단체 규모가 커지자 잭은 랄프의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칼을 억지로 강탈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랄프와 그의 친구들은 호구마냥 계속 갈굼을 받게 되고 잭의 단체는 점점 형용할 수 없는 광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괴물의 정체가 조종사라는 걸 알게 된 아이, 사이먼. 사이먼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지만 어두운 데서 오는 사이먼을 괴물로 착각하고 사이먼을 죽이게 되는 잭과 그의 무리들. 결국 랄프의 단체는 랄프와 피기, 단 둘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잭의 단체는 욕심을 멈추지 않고 피기의 안경을 강탈하기까지 합니다. 피기의 안경은 유일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잭은 피기의 안경을 욕심내게 된 거죠. 또다시 대화를 통해 안경을 돌려받으려는 랄프와 피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짱돌과 야유. 피기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설득시키려 하지만 또다시 돌아오는 건 커다란 바위. 바위에 맞고 즉사하게 된 피기. 랄프는 자신 또한 잭의 무리들에게 죽게 될 거라는 걸 감지하고 도망가지만 잭과 그의 무리들은 숲에 불을 피워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뛰다가 바닷가 근처에 오게 된 랄프는 자신들을 구조하러 온 군인과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라이프의 뒤를 쫓아오던 잭의 무리들 또한 군인들을 마주하게 되고 군인들을 발견한 잭은 마음속으로 좆됐다라는 듯한 표정을 짓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영화 파리대왕은 소설이 원작입니다. 영화가 소설의 내용을 많이 빼먹었다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책으로도 보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저는 영화로 만족할 겁니다. 파리대왕의 이야기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성적인 라이프와 본능적인 잭, 문명사회를 이루려는 라이프의 단체와 야만사회를 제대로 보여주는 잭의 단체,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는 피기와 냉소적인 대사만을 내뱉는 잭, 그 외에도 어른과 아이라는 단어를 쓰며 잭의 무리와 자신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기의 대사 등 영화는 확실한 이념의 대립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체가 옳은 단체로 보이시나요? 아마도 열의 9은 라이프의 단체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 문명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영화를 리뷰해야 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잭의 단체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행동들이 정녕 다 옳지 못한 것들이었을까? 물론 잭의 행동과 말 중에는 옳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부를 규합하려고 괴물에 대한 공포를 아이들에게 더 각인시키려는 잭의 모습,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한 행동,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모습 등 하나하나 죄를 찾아보자면 끝없이 나올 만큼 잭이 개쌍놈인 것에는 이견 없는 사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잭의 행동들을 곱씹어보자니 분명 적절한 행동과 생각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잭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인도 생활 속에서 실용적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큰 것은 일단 사냥을 자처하는 모습. 무인도에 표류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첫째가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식량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라이프는 식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에 반면 잭은 직접 사냥을 나서며 아이들에게 강인한 모습과 믿음직한 면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라이프가 고둥을 이용해서 지폐를 하고 잔소리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괴물이 산다는 동굴에 접근할 때도 잭은 마지막까지 남으며 동굴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의 대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망갔지만요. 아무튼 어찌 될지 모르는 야생생활 속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지도자보다는 강인한 무력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아이들에겐 더 필요해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쯤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지워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있기에 문명사회의 법규를 지켜나가려는 라이프 행동이 더 똑똑한 게 아닐까? 분명 현대사회는 수렵채집인들이 추구하던 야생사회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회의 주의들은 결국 그 시기마다 필요한 주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잭의 단체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 영화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일진 몰라도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더 깊게 생각한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주의점이었습니다. 옳다, 옳지 않다. 라이프의 행동은 옳다, 잭의 행동은 옳지 않다. 과연 이게 정답이고 사실일까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 사이에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그 상황을 고려해서 사이에 있는 경우의 수들을 뭉뚱그려 적당히 한쪽에 몰아넣는 사고법이 이분법적인 사고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경우의 수를 아예 부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이분법, 흑백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두 가지 선택지 중간에 있는 경우의 수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두부 자르듯 확실하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볼 화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라이프와 잭 중 누가 옳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